본 방송은 12월 13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They said the Dodgers are ruining baseball. Let's get 4 more wins and really ruin baseball. Let's go! From the side bay to the valley, from the west side to the east side, everybody very happy, 'cause the sun is shining all the time. Looks like another perfect day. I love LA. We love it. I love LA. We love it.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73번째 에피소드,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한수경이고요. 오늘 방송은 김예찬 PD님, 전원수 씨, 황규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방송에 이어 오늘도 이 다저스의 25시즌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 중에서도 포스트 시즌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지구 1위로 늘서 1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됐으나 승률에 밀려서 3시드, 그래서 와일드카드부터 치르게 됐는데요. 와일드카드부터 월드시리즈 우승의 순간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포스트 시즌에 돌입하는 다저스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팬 입장에서 이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네.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메리칸 리그 팀을 응원하는 완전 제3자 입장에서 네, 양키스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내셔널 리그에서는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전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저스가 3시드로 올라가면 이제 와일드카드에서 꺾더라도 이제 와일드카드를 통과하더라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를 만나는 상황이었고 사실상 그 경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를 꺾고 올라가도 사실 미러키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네. 또 다저스가 또 정규 시즌에서는 미러키한테 또 약간 네. 상성이 좀 안 맞는 모습을 네, 좀 보여줬기 전패했죠. 때문에 좀 올해는 그래도 월드 시리즈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불펜이 조금 불안한 부분을 많이 보여줬어서 이게 또 포스트 시즌에서는 선발을 좀 불펜으로 끌어온다고 쳐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규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 야자수에서도 포스트시즌 예측을 할 때 이 다저스가 불펜 때문에 아마 높게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저희 그 방송들을 봤었는데 저는 불펜 변수 자체는 걱정을 안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예측이 맞은 건 아닌데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슈안 같은 경우에도 뭐 3피치 투수였고 또 커쇼도 이 임팩트가 물론 강하지만 이 어쨌든 선발로 10승 이상을 거둘 수 있는 투수가 불펜을 갔을 때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스캇이라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유 변수가 있지만 조합만 잘하면 불펜 빈자리는 슈안 중심으로 뭐 어쨌든 한 경기에 2이닝 이상 책임질 수 있는 자원이니까 채울 수 있다 봤고, 그리고 시즌 막판에 이제 사사키가 불펜으로 와서 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슈안과 사사키만 잘 조합하면은 이길 경기는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저는 딴데 아마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불펜이 작년은 불펜 자원 자체가 좋았던 거고 올해도 불펜 자체는 선발들을 많이 돌리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도 예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커쇼, 시엔, 사사키가 불펜 들어갈 거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뭐 토론토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강하려고 해서 쓸놈만 써요. 쓸놈만 써요. 막 솔직히 패전조 퀄리티까지 따질 건 없고 진짜 필승조의 퀄리티만 보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필승조로 베시아랑 드라이어 둘 다 자원이라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드라이어에 뭐 그나마 다 로저버츠가 항상 믿고 있는 트라이넨 정도까지 한 3명 정도의 이제 선발 투수를 불펜으로 돌리면 저도 불펜진 자체는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죠. 다 어긋났어. 그렇긴 하지만 근데 뭐 타선은 뭐 오타니는 가을에서도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었고 뭐 이전에 뭐 프리먼, 테오스카, 에드먼 다 가을 우리가
가을에 확 못하는 선수들이 없는 타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즌에 가을 경험이 있는 타선이기 때문에 저는 가을 야구에서 뭐 당연히 우승을 기대하는 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라기보다는 장담하는 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완전 비관적으로 보고 들어가지 않았다. 와일드카드에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규진 씨 말과 맥락은 같은 게 저도 필라델피아가 제일 강한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사실 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일단은 필라델피아가 물론 작년에는 디비전 시리즈 떨어졌지만 그 전년까지 가을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 좋았고 특히 이 하퍼라는 저 슈아버라는 키 플레이어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정도라면은 우승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또 어쨌든 우리와 달리 불펜 약점을 채우고 올라온 팀이었고 그렇죠. 선발진에서 또 밀리지 않는 팀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 쉽지 않겠다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넘느냐 마느냐로 올해 가을이 좀 갈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리즈들 살펴볼 텐데 이제 와일드 카드를 신시내티랑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 2차전을 모두 승리로 거뒀고 그리고 뭐 나름 넉넉했던 점수 차이였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저스한테 기대했던 모습은 딱 와일드카드에서만 봤죠. 그렇죠. 네. 네. 다 완벽하고 불펜만 불안한. 그렇죠. 그 딱 신시내티가 다저스 상대로 이제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우위를 가져간다라고 했던 건 선발진이잖아요. 네. 그때 신시내티 헌터 그린, 로돌로, 에보트 그 정도. 에다가 뭐 뒤에 뭐 싱어랑 뭐 마르티네스 있긴 한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가을 야구에서는 뭐 라텔도 있었죠. 2차전에 나왔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와일드 카드는 헌터 그린이 1차전에서 빠르게 무너졌을 때 끝났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와일드 카드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가져갈 만한 변수라고 생각했던 건 타선이 점수를 못 내서 투수 갈갈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타선이 폭발을 하면서 불펜에 대한 부담이 사실상 없어졌었고 일단 1, 2차전을 스넬이랑 야마모토가 완벽하게 틀어막아주면서 결정적으로는 거의 사실상 손실이 없어서 디비전 시리즈부터 안정적으로 다시 선발 로테이션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게 와일드카드에서는 가장 많이 이득을 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헌터 그린을 넘느냐 마느냐가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한 포인트였는데 너무 쉽게 1회부터 홈런을 쳐버리면서 그냥 좀 싱겁게 됐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불펜 불꽃쇼가 벌어지는 탓에 조금 스트레스는 받았는데 8회였었죠. 따라잡을 수 없는 네. 차이였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었고 그리고 이게 뭐 디비전 시리즈 때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와일드카드 시리즈의 디메리트는 결국에 이 정말 짧은 단기전에서 어떤 그렇죠. 변수가 터질지 모른다는 건데 문제는 체급 차이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시스템의 맹점인 것인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다저스 입장에서는 3시드를 간 게 아무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의미가 없었다. 소용이 없었다. 왜냐면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매츠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사실 매치만 돼도 힘들죠. 네, 매츠가 왔다면 큰 변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신시내티랑 다저스는 좀 체급 차이가 크게 나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또 전력도 전력인데 예를 들어 샌디에이고 뭐 매츠 뭐 필라델피아 이런 팀이 올라왔을 때는 기싸움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 예를 들어 상대 타티스가 있는 거랑 이 델라크루즈가 있는 거랑 달라요. 델라크루즈가 생긴 거는 그런데 이게 생긴 건 야생마 같은 스타일인데 막 타티스처럼 어그로 끌고 이러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분위기가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초반부터 그냥 무난하게 홈런 치고 무난하게 우리끼리 좋아하고 그렇죠. 저쪽은 순식간 엑스트라 돼 있고 이런 게 조금 뭐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뭐 불운이랄까지는 없겠지만 다저스 입장에서는 좀 행운이었다. 기존의 3시드 팀들에 비해서. 그렇죠. 매치만 만났어도 정말 사실 진짜 아까 애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치랑 붙는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다저스 그렇죠. 입장에서도. 솔직히 99%는 다 매치라고 생각해요. 소토랑 린도어를 만났다고 생각하면은 알론소를 만났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거 있었을까요? 저는 그 2차전에 그 8회 제가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게 시엔이 불펜 등판에서 좀 흔들려서 베시아로 투수 교체를 했는데 그때 그 공을 좀 한 원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선가 투수 교체를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윌벤슨을 안두하로 거기서 대타를 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을 좀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타석 중간에 그냥 좌우놀이를 위해서 교체를 한 건데 결국은 그 이제 안두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높은 공에 헛스윙을 해서 삼진을 당하긴 했는데
뭐 사실 이게 좀 기억나는 포인트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안두아가 거기서 쳤어도 저는 솔직히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그냥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오타니랑 테오스카가 멀티 홈런 치고. 홈런을 친 경기 1차전이 가장 기억에 나고 그리고 뭐 또 꼭 꼽아야 되는 순간은 이제 사사키가 포스트시즌 마무리로 처음 등판하는 경기인데 사실 사사키가 물론 시즌 막판에부터 불펜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얘 마무리를 쓸 거다를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포스트시즌이라는 게 또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가 과연 진짜로 또 잘할까? 그 긴장 없는 경기와 여기와 또 잘할까? 불펜에서의 유일한 변수가 선발과 불펜 차이가 그 긴 레버리지를 이겨낼 수 있느냐인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겨내고 100마일을 던지고 스플리터를 제거하는 걸 보면서 아 여기서부터는 포스트시즌 계산이 훨씬 많이 선다를 확신시켜준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디비전 직행보다 이 신시내티 와카에서 얻은 게 더 많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 주고 이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도 아니죠. 돈을 받고 하는 뭐랄까 스파링. 그렇죠. 정말 이게 신시내티 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다저스 입장에서는 그런 그쵸. 의미가 있는 시리즈였다. 담금질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청백전에서 얻을 수 없는 그쵸. 실전 실험들을 경험이니까. 굉장히 리스크 없이 한 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타선이야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정규 시즌에서 얘기했던 테오스카의 수비 얘기를 한 번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차전 1회죠. 네. 그 공기 드랍 더블 해가지고 그때 2-3루인가 만들어서 그때 쌀수터 적시타가지고 네. 뭐 결론적으로는 이겼습니다만 그 경기를 그렇게 시작함으로써 좀 약간 싸한 느낌이 쭉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뭐 테오스카가 결국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랬고 근데 뭐 타선으로 보호했잖아요. 이 옛날에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푸이그가 푸울스한테 혼난 적 있어요. 외야 수비할 때 제발 한 손으로 하지 말고 두 손으로 잡아라. 맞아. 똑같은 짓을 이제 베테랑인 맞아요. 테오스카가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수비 얘기는 뭐 여러 번 했지만 아무래도 햄스트링 부상 후에 좀 사람이 많이 소극적이 된 것도 있어 보이는데 뭐 그거는 프로가 따질 거는 아니고 뭐 큰 리스크였죠. 그 포스트 시즌 내내 테오스카의 수비는. 근데 뭐 테오스카는 그렇게 욕 먹고 나서 항상 보은하는 그게 있었어가지고 약간 단짠의 매력이 있지 않았나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불안한 점도 좀 있었고 불펜도 그렇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와일드카드 올라가서요.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만났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를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총 4차전까지 진행이 됐는데 시리즈 스코어 3대1로 또 다저스가 이겼습니다. 좀 이번 이 시리즈의 결과도 좀 예상을 하셨는지. 저는 못했죠. 3대 2여도 누가 삼을지 모르겠다.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2.5 대 2.45 정도? 2.35인가 그러면? 2.45. 그 정도로 정말 팽팽한 경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네. 다저스를 높이 내려치는 것도 아니고 필라델피아를 올려치는 것도 아니고 내려치는 것도 아닌 게 이게 정규 시즌에서는 필라델피아가 확실히 우위였는데 그렇죠. 어쨌든 다저스는 그 당시보다 복귀 전력이 많으니까 몫이 모른다 정도로 누가 위일지 모르겠다는 시리즈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 통틀어서 1차전 의미가 너무너무 컸다. 맞아요. 저는 하나 이번 시리즈 그 필라델피아 시리즈에서 걱정했던 건 그 자완 3인방 크리스토퍼 산체스, 레인저 수아레스, 루사르토. 그렇죠. 그 3인방이 워낙 다저스는 좌타 일변도가 강하다 보니까 다저스의 타선이 좀 묶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일단 오타니한테 맞았죠 그게. 실제로 많이 묶였죠. 네, 많이 묶였죠. 근데 결국 1차전 이제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테오스카가 1차전의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그때 좀 시리즈가 넘어간 감이 그러니까 시리즈의 좀 분위기가 넘어간 감이 있어요 그때. 그리고 불펜진도 일단 정규 시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한 두란에 데이비드 로버트슨, 메스트람 또 오리온 커커링 이 테너 뱅크스나 루트비너 같은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좀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가을 야구 전체를 돌아봤을 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다저스의 가장 강한 상대다라고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했었죠. 네. 1차전 얘기부터 다시 좀 해보면 이 와일드카드에서 올라온 팀과 디비전 직행 팀에서의 1, 2차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쵸. 이유가 일단은 홈팀 디비전 시리즈 팀의 홈에서 하는 건데 올라오는 팀 입장에서는 최대한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문제는 이 불리한 상황을 1차전이 끝난 순간 대부분의 시리즈가 뒤집혀져요. 다저스가 2023년에 겪은 건데 이 휴식일이 중간에 너무 많다 보니까 1차전만 1선발 대 뭐 4선발 뭐 3선발 이러고 2차전부터는 상대도 그렇죠. 1선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선발 이하에서 퀄리티가 떨어져 버리면 2차전부터는 메리트가 확 사라지고 심지어 2차전이 홈 경기마저 잡지 못하면 3차전부터는 이제 원정으로 완전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원정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저스가 1차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저스는 다행히 올해 선발 사이의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이 1차전 후에 휴식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타니를 냈는데 오타니가 뭐 결과적으로는 3실점을 했지만 그쵸. 피칭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고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으니까. 이 그 스타프 플러스 제공하는 업체들에서 올려놓은 거 보면은 정말 역대급 경기를 만들었어. 사실 이 경기가 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보다 훨씬 투구 내용은 좋게 퀄리티는 평가받거든요. 좋아요. 대부분의 구종들이 막 105, 109, 110 이렇게 맞아요. 찍히니까 그만큼 좋은 경기를 했고 그럼에도 이 테오스카의 말도 안 되는 수비와 그리고 실제로 사실 맞을만 했어요. 그 이닝이 제구가 많이 몰리던 맞아요. 이닝이라 포심이 계속 몰려서 이게 되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로트벳이 조금 하는 말을 못하게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포심 말고 넣을 자신이 없으니까 포심 박다가 결국에 두들겨 맞았는데 그게 결국에 결과가 안 좋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실점 이후 이닝을 보면은 커브나 이제 스플리터를 섞어가면서 이 삼진을 잡아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얘가 한 맞고 정신 차린 건지 아니면 포심 제거가 돌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1차전에서 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고 말씀하신 이제 테오스카 홈런도 또 재밌는 게 사실 그 스트람 사인 얘기했잖아요. 파이스가 파이스가 사인을 읽어서 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스트람 본인은 뭐 아니라고 했고 뭐 그렇더라도 뭐 그건 본인의 맞은 게 책임인 잘못이다. 것이고. 네, 그리고 음. 사인을 훔친 건 그 뭐 휴스턴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다 하자. 뺏긴 다 팀의 하니까. 과죠. 네, 요거 초등학교 과. 야구 선수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네. 이제 사인 잘 보고 예, 네. 공유해라.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 스트람에 그 정도까지 투수를 하면서 걸린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뭐 거기서 딱 말씀하신 이 좌타자들의 고전을 테오스카가 잘 넘겨줬다. 그렇죠. 그리고 테오스카와 키케. 아 키케도 중요했죠. 맞아요. 예. 키케도 2타점을 올렸던 걸로 하고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프리뷰에서 선발을 불펜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에 어느 정도의 답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오타니 이후로 글래스나우, 베시아, 사사키를 붙이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그 세 명의 투수가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다저스의 그리고 글래스나우가 그때 엄청 쉬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쉰 상태에서 약간 리헵 겸 이제 조정 느낌으로 올라왔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꾸준히 글래스나우는 뭐 나중에도 돌이켜 보면 딱 그 불펜에서 이번에 꽤 밥값했어요. 그렇죠. 월드 시리즈에서. 실질적으로. 선발 때보다 선발 때보다 불펜에서 밥값을 했어요. 뭐 이번 시즌 글래스나우가 포스트 시즌에서 커리어 하이긴 합니다.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근데 1차전을 돌아봤을 때는 뭐 오타니의 호투도 있었지만 두 에르난데스와 불펜이 깔끔하게 막아줬다는 게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은 좌완 선발은 끝까지 공략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았죠. 네. 혹시 뭐 규진 씨는 또 재밌게 본 장면이 있을까요? 그 저는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1차전에서는 그 키케한테 2타점 적시타를 맞고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내렸는데 뭐 이것도 사실 결과론이긴 하지만 한 타이밍 빠르게 투수 교체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사실 키케가 또 좌완 상대로는 또 잘 공략을 하기도 하고 또 가을만 되면 또 달라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조금 다저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웠고 저는 그 2차전의 명장면 중에 하나는 그 이제 그 번트 수비 있죠. 그렇죠. 네, 그 수비 그 이거 준비하면서도 한 번 더 보고 왔는데
진짜 기계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배츠의 움직임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뒤도 안 보고. 네, 진짜 먼시도 정말 잡자마자 진짜 그냥 뭐 스미스가 보시면은 일루로 던지라고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근데 그 콜플레이가 좀 이야기가 많아요. 그 선수들은 먼시랑 배츠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즉흥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플레이를 하자라고 맞춰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로버츠는 아닌데? 이거 미리 우리 준비했던 건데. 근데 그 미리가 그런 걸 수 있지. 스캠 때 그렇죠. 한번 해보고 괜찮은데 막 이런. 약간 그 김혜성과의 달리기처럼 아. 이럴 때 한번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우리의 그 게임 북에 있는 그쵸.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의미라고 수도 생각하겠죠. 감독은 그냥 뭐 그쵸. 아무튼 결론적으로 다저스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했었다는 게 일단 주요한 거고 결정적으로 그 상황에서 파인 플레이가 일어나면서 결국 필라델피아의 공격의 흐름을 끊었다는 게 좀 주요하고 또 스넬이 호투를 펼쳤다는 게 2차전에서는 그렇죠. 예. 역시 피칭 퀄리티의 신. 거의 한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스넬의 그 위상은 아. 거의 다시 태어난 그렇죠. 뭐 다시 태어난 쿠펙스 매덕스예요. 쿠펙스 매덕스야 진짜. 특히 그 2차전에서의 스넬의 그 로케이션은 야 진짜 기가 막혀요. 그 진짜 아름다운 로케이션. 정말 단 하나도 실투가 없거든요, 진짜. 그리고 뭐 타선에서는 7회였었죠. 그 역전했던 게 키케 윌 스미스의 오타니가 네네. 연속으로 네, 타점 맞습니다. 올리면서 7회에 4득점. 역전을 했었는데 그 테오스카가 슬라이딩한 것도 좀 기가 막히게 했고 맞아요. 야 진짜 2차전은 투수전 볼맛이 있었죠. 스넬이랑 루자르도가 6회까지 서로 호투를 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커커링이었네요. 7회. 네 맞아요. 커커링이 많았죠. 그때도 투수가 커커링이었는데 또 하나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가 또 막판에 시엔이랑 블레이크 트레이넨이 어렵게 갔으면서 베시아랑 사사키 로키가 좀 어렵게 마무리 지은 감이 있는데 결국은 승리를 하면서 거기서 시리즈가 시리즈가 좀 끝났다고 넘어갔다고 봐야죠. 2차전을 넘어갔다는 게. 왜냐면은 오전즈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다 가져갔을 때 네. 다시 리버스 스윕한 적이 3번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 원정에서 그렇죠. 원정에서 3번인가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아서. 특히 필라델피아 원정이 리그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 크거든요. CBP가 워낙 네. 이제 플리건들의 하입이 있으니까. 양키 스타디움과 함께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원정팀이 어려워하는 곳이고 실제로 오타니나 스넬이 이 원정 경기 몸풀 때 들은 야유와 농담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넘어가고 이겼다는 게 아마 그 도서관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필라델피아 팬들이 느끼는 좀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저스가 정규 시즌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는데 우리 홈에서 우리 좋은 투수들을 상대로 2경기를 내줬다는 거에서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또 이제 3차전 얘기를 하자면 근데 에런 놀라와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선발 맞대결이 저는 그래 수입할 줄 알았어요. 놀라가 네. 올해 정규 시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1회에 딱 95마일이 찍히는 거 보고 큰일 났다. 결국은 이제 놀라랑 레인저스 오리지한테 묶이면서 경기를 좀 쉽게 내줬죠. 그렇죠. 네. 무난하게. 일단 슈아버한테 멀티 홈런 맞았으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슈아버랑 하퍼가 1, 2차전에서 뭐 너무 못 쳤어가지고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나면 이거 모르겠네 싶었는데 슈아버가 그때 좀 그 경기를 아주 잘했죠. 기점으로 좀 살아나면 이거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3차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 커쇼의 기용. 그렇죠. 커쇼의 가면을 쓴 허니웰. 꽤 로즈머스 감독에 대한 화살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 7회도 솔직히 속된 말로 말하는 운던투였는데 스캇을 던지면 됐지. 근데 스캇이 그때 결과적으로 몰랐죠? 몰랐고. 그때는 이제 왜 스캇을 안 쓰느냐가 말이 많아서 결국 8회에 올라와서 무너졌지만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뭐 용종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 종기가 네. 종기가 엉덩이에. 쪽에 엉덩이 쪽이었나. 네. 못 나왔다라고 하니까 뭐 그땐 저희도 몰랐으니까 그랬습니다만 이야기가 많았죠 3회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커쇼의 자존심을 굳이 상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데 뭐 복잡한 문제긴 한데 그렇다고 뭐 커쇼의 자존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또 쓰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머리 좀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시리즈가 넘어가진 않았다 그렇죠. 정도로. 왜냐면 팬들이 그렇게 격분을 했던 이유는 커쇼라는 그런 빅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정말 MLB를 통틀어도 손꼽을 만한 레전드급 투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그렇죠. 그게 그런 많은 식으로 분들의 격분에 올라온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월드시리즈에서 다시 말하겠습니다만 정말 커쇼라는 선수의 가을 야구라는 이미지는 뭐 저희가 다저스 팬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다 아시겠지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죠. 왜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한 이닝 더잖아요 보통. 커쇼의 그 가을 야구 모먼트는 뭐 22, 23 빼고 그 전성기의 커쇼의 무너지는 모습들은 보통 이제 한 이닝 더 가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레전드 투수의 커쇼라는 투수의 가을 야구 마지막 이미지가 한 이닝 더 갔다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커리어가 끝난다. 라는 거에서 많은 팬들이 꼭 그랬어야 했느냐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차전 커쇼 이슈의 가장 핵심은 사실 로스터를 굉장히 낭비하면서 짰어요. 그쵸. 저희가 그 따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로스터가 올라왔을 때 굳이 타선을 그렇게 다 내려갈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포스트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핵심은 로블레스키를 얼마나 믿을 것이냐였거든요. 그렇죠. 로블레스키가 정규 시즌에 보여준 모습은 분명히 하다못해 롱릴리프로서도 이 커쇼가 해준 역할 이상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친구가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사생활 문제도 그때 같이 터졌어요. 그렇죠. 여자친구를 8명을 동시에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친구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사실 시리즈 내내 가다가 월드 시리즈 이제 막판에서야 얘 믿어도 되는구나를 월드 시리즈 6차전에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던 기용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결국 선수를 언제 어느 시점에서 믿고 쓸 것이냐의 판단에서 조금 늦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위안 삼을 건 필리스의 불펜을 막바지에 소모시켰다. 그나마 좀 위안됐던 것 같아요. 3차전에서는. 그래서 4차전으로도 넘어가자면 글래스노가 일단은 뭐 잘 해줬고 근데 타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막혔죠. 산체스가 너무 잘 던졌습니다. 맞아요. 1차전도 그렇고 4차전도 그렇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결국은 11회 그 송구. 송구를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 네. 전에는 거의 다 투수전 싸움이었잖아요. 1대2로 끝나고 있던 경기 자체가 뭐 마지막에 그 홈송구는 글쎄요. 왜 그랬을까? 글쎄요. 글쎄요. 이게 진짜 그것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1루 던졌으면은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네. 네. 근데 이게 또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커커링 선수가 이제 사실 경험이 많이 없는 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리고 막 한 번에 잡았으면 사실 1루로 던졌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저글이 됐기 때문에 이게 눈앞에 일단 홈이 보이니까 눈 바로 앞에 그래서 그냥 홈으로 던진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던졌어도 사실 세이프 타이밍이긴 했거든요. 네. 3루주자 김혜성 선수. 네, 3루자 그때 김혜수 선수였죠. 근데 만약에 류얼무토가 그 1루로 던지라 해서 약간 포지션이 어긋나 있어서 그렇지 잡았으면 아웃이었을 거예요. 그냥 제대로 선수도 갔으면. 홈을 못 밟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잡았으면 아웃이었을 가 거예요. 약간 주로를 맡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 커커링 이슈가 되게 시리즈 전체랑 관통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 주신 배츠랑 원시의 휠 플레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포스트시즌에서 계획대로 플레이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그쵸. 점인데 이 원시랑 배츠는 포스트시즌을 진짜 밥 먹듯이 가던 선수들이라 뭐 필리스 원정이고 이런 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베테랑들이고 반대로 커커링은 아직 나이도 좀 어리고 또 이제 이 중압감을 생각보다 많이 겪어보지 못한 선수다 보니까 이런 상황 대처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커커리 본인도 인터뷰했을 때 눈앞에 주자와 홈밖에 안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나왔던 결과가 결국 그 홈송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뭐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때도 나왔던 게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끝내기로 시즌이 끝난 가을 야구였던 것 같긴 한데 다저스가 원래 필리스 상대로 뭐 애초에 자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만 항상 가을 야구에서 약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필리스 상대로 가을 야구를 승리를 하면서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올라가게 됐고요. 뭐 수훈 선수를 꼽자면 뭐 단연 사사키 아닐까요?
중요한 경기들 다 네, 중요한 경기를 잡았으니까. 잡았으니까. 그쵸. 뭐 일단은 오타니는 타자 역할을 못 해줬고. 오타니는 진짜 심각하게 못했죠. 딱 가을 야구 전체 돌아봤을 때 딱 필라델피아 시리즈에서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시리즈 향방을 바꾼 건 테오스카의 3런이기 때문에 테오스카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LA 다저스가 미러키를 만났죠.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미러키는 컵스와의 디비전 시리즈를 이제 5꽉 다 네. 5차전까지 하고 온 상태였는데 이 다저스와 미러키의 챔피언십 시리즈 결과는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할 만한 4대 0으로 그쵸. 다저스가 이기게 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예상하셨을까요, 혹시? 4대 0을 4대 0을 예상하지 그쵸. 않았나. 근데 저는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네. 4대 0은 누가 예상했을까요? 이게 저희 그 다른 데 나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그때 투랑이 몸에 안 맞았는 순간 그리고 그 경기를 졌잖아요. 네. 그 순간에 사실 좀 많이 넘어갔지 네, 않아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좀 그 순간 이후에는 사실 뭔가 좀 이렇게 접전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또 보면은 그 게임데이 상으로 보면은 트랑이 이제 그 피하고 진짜 네. 트라이넨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공에 네, 네. 헛스윙을 해서 삼진 그게 게임데이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 공이. 맞아. 네, 거의 막 그걸- 머리 그러니까 쪽에 찍히던데. 그게 공이 없는 걸로 공을 안 던진 걸로 나올 정도로 높은 공에 진짜 삼진을 당했는데 그게 네. 프레셔예요. 네. 그게 가을 야구에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쵸. 것처럼 이제 가을 야구에 대한 그런 압박가 사실 그런 공에 스윙을 한그 투랑 정도 되는 선수가 그런 공에 사실 스윙을 왜냐하면 그런 투랑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걸 피하고 나서 아차 네,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그렇지 이미 않나 좀 싶었는데 이게 사실 1차전 또 얘기를 해보면 그 먼씨가 친 거 그 펜스 앞에 병살타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사실 다저스도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책이었어요. 사실 투랑이 그거 헛스윙 한 것만큼이나 너무 어이없는 플레이였는데 네. 사실 사실 다저스가 거기서 또 한두 점만 냈어도 사실 이런 투랑의 얘기는 사실 나오지도 않지 않았을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대 0이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네. 그럼에도 체급차가 있었다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들의 이름값 차이가 좀 있었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1차전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차전은 미러키의 야구대로 다저스가 끌려간 시리즈였거든요. 미러키의 수비, 컨택, 주루, 투수력이 대부분 발휘가 잘 된 시리즈였는데 그래서 젊은 선수들다운 어떤 공격적인 수비와 뭐 타격이 어느 정도 잘 발휘된 경기였어요. 근데 2차전부터는 그 흐름이 완전히 넘어간 게 뭐 이건 저는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보긴 해요. 투랑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너무 결과론적인 해석인데 어쨌든 확실한 건 2차전부터 미러키 야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 그게 계속 디비전 시리즈에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어떤 높은 무대를 많이 해본 선수들은 이거는 근데 팩트에 가까운 게 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키케가 했던 얘기가 자기는 수비할 때 그 딱 그 공만 보고 봐서 잡고 바로 다음에 뭘 할지를 순간적으로 생각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떤 외부적 요인을 제쳐내고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포스트시즌 자주 간 베테랑들에게 오는 것인데 이 미러키라든지 또 필라델피아의 어린 선수들이라든지 또 신시내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고 또 갔더라도 이 결국 우승을 했다는 자신감도 사실 꽤 크거든요. 이 키키 같은 경우에 벌써 반지만 3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필라델피아 어린 선수들이라든지 좀 이제 수비를 좀 떨어지는 선수들은 이런 점에서 좀 밀려났던 게 아닌가. 이걸 단순히 기세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고의 프로세스가 이제 이런 무대에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컴팩트하게 가야 된다는 거를 체득하지 못한 거죠. 그 차이가 어떤 올해의 경우에는 조금 승부를 가르는 추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로스터 자체가 제 생각에는 미러키가 약간 정규 시즌용 로스터긴 해요. 약간 그리고 그 누구냐? 페랄타? 부상자. 우드러프가 빠진 게 너무 컸다. 우드러프만 있었어도 우드러프 페랄타 그 미즈로스키 프리스터까지 충분히 7전제를 버텨낼 수 있는 로테이션이 됐을 텐데 사실 0대 3으로 끌려가는 경기에서 선발로 퀸타나를 냈다는 게 너무 비극이야.
맞아요. 다저스로 생각해서 너무 슬플 것 같아. 3차전까지 이미 한 경기 엘리 게임에서 퀸턴을 낸다고? 퀸턴은 게다가 전년도에 이미 두들겨 맞았어요 다저스한테. 매치에서 두드려 맞았어요. 비극의 비극. 근데 그 모든 핵심에 우드러프의 이탈이 있었다. 너무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반대로 다저스의 선발진은 너무 탄탄했다. 1차전에 스넬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2차전에 야마모토도 더 말할 거 없죠. 완투승을 완투승. 했으니까. 네. 이게 조합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니까 체급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완전하지 않고 왜냐면 97승을 거둔 팀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이 포스트시즌을 겪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조합에서 좀 미러키가 많이 좋지 않았다. 그렇죠. 1차전처럼 아예 그냥 그 조이기 싸움으로 갔어야 맞아요.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차전이 그렇게 팽팽한 싸움이 돼서 불펜 소모가 컸다는 게 그렇죠. 입장에서 좀 네. 많이 페인이 컸죠. 그리고 그 두 경기를 홈에서 불펜 다 쓴 상태로 또 LA 그러니까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정에서의 싸움을 한 거잖아요. 미러키는 원정 경기에 게임 플랜처럼 홈에서 패배했으니까 두 경기를. 그리고 이게 선발진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래서 딴 팀 얘기만 하게 되는데 선발진이 완벽하지 않으면 불펜 플랜을 굉장히 세밀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다저스 얘기만 좀 더 하자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일단 4차전 5차전 잠깐 미뤄두고 일단 뭐 야마모토의 완투승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야마모토의 피칭 퀄리티가 스넬보다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월드 시리즈 제외하면. 그렇죠. 근데 확실히 좋은 게 이 선수는 카운트를 절대로 불리하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어떤 시점에서든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할 때는 일단 맞아요. 스트라이크를 넣는구나가 확실히 달랐고 그 작년 포스트 시즌만 보셔도 야마모토가 사실 제구가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매치 시리즈도 그렇고 그래서. 네, 계속 스프리터가 왔다 갔다 하고 이 날리는 공이 너무 많았는데 올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게 그 완투승 경기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헛스윙이나 삼진에서는 스넬이나 다른 선발 투수 오타니에 좀 미치지 못했는데 이 선수가 투구수 관리가 너무 잘 되니까 이닝을 너무 기괴할 정도로 빨리 먹어버려서 이게 시리즈 향방을 확 바꿔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언급하자면 정말 미즈로우스키 상대 경기가 꽤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눈 비비면서 이런 거 봤는데 와 진짜 무슨 공을 103마일이 막 쭉쭉 날아오니까 좀 위압감이 들 정도로 슬라이더 98마일 나오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칫 제 하나 때문에 이 경기를 내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교체 타이밍 결국에 안 맞았던 거잖아요. 미러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게 지금 계속해서 불펜 부담이 커져가던 쓸 수가 상황이었고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더독다운 불펜 전략이 필요했는데 맞아요. 미러키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게 아닌가. 딱 그 1, 2차전에서 불펜을 아낄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아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꼬였다. 그러면서 3차전에서 좀 더 과감하게 불펜을 쓰지 못했고 맞아요. 그 타이밍상 우리 믿음을 부응했어야 되는 유리베나 맥일이 시리즈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점도 좀 아쉬움을 남죠.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미러키가 다저스 상대로 정규 시즌 6경기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자신감의 원인이 됐을 거고 특히 야마모토는 아마 그때 1이닝 다 못 채웠던 걸로 그때 홈런 맞고 맞아요. 다녔는데 그때 맞아요. 엄청 0.2이닝 5실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저스 상대로 뭔가 미러키 나름의 자신감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통하지 않고 체급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서 좀 벌어졌었고 3차전으로 이제 넘어가려 가자면 3차전에서도 결국 글래스나우를 공략을 못했죠. 미러키는 그렇죠. 5이닝 동안 1실점을 하면서 이 반대에 있었던 이제 에런 엘시비 이제 3차전 선발이었던 에런 엘시비가 크게 무너진 거와는 좀 상반된 경기를 통해서 사실 점수가 많이 나진 않았는데 네. 미러키의 타선 자체가 좀 많이 묶였다는 게 3차전에서도 결코 왜냐면은 3차전이 다저스의 게임 플랜에서 그렇게 막 투수이 잘 던진 경기는 아니거든요. 뭐 글래스너도 그렇고 베시아 트라이넨 그때 막 사사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딱 3점 뽑았잖아요. 3차전에서 네. 딱 1차전 1회에 오타니랑 베츠 적시타로 득점하고 에드먼 적시타로 득점하고 그렇죠. 주자 쌓은 네, 다음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에드먼 나간 다음에 1루 송구 맞아요. 맞아가지고 실책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미러키 이미 저는 2차전 끝나고 나서 시리즈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3차전 끝나고 나서는 이제 진짜 어쩌면 확정이죠. 수입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네. 3차전 때 또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타선 자체가 너무 무기력했고요. 미러키는. 그래서 좀 쉽게 넘어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꽃 같은 축제 같은 4차전이 네. 일단은 이도류 오타니의 모든 걸 보여준 경기였고 뭐 이거는 네. 사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홈런 한 방에 나왔을 때로도 이미 이 시리즈 MVP를 노릴 수도 있겠다 했는데 2번이 나오는 거 보고 시리즈 MVP다 스코어이 나오고 3번이 나오니까 그냥 역대 최고의 경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클러치 승부사 느낌은 아닌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이미 뭐라 해야 돼? 빈사 상태인 상대를 최대한 파운딩을 너무 무자비하게 했다는 느낌에 가깝지만 하필 또 상대 투수도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로테이션이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 뭐 어떤 클러치의 짜릿함은 아니었는데 그냥 거의 원맨 쇼. 경외감이 드는 네. 경기였죠. 그냥 이 우주가 오타니를 중심으로 도는구나를 그냥 한번 보여주는 어떤 특별 공연 번외편 같은 느낌에 가까웠고 그래서 그 오타니 본인도 세 번째 넘어갈 때쯤부터는 거의 이제 즐기는 표정이었는데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홈런까지는 세리머니가 크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홈런 하니까 애가 웃더라고요. 웃음 나오지.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6인 동안 삼진 10개를 잡으면서 네. 3개의 홈런을 친다? 이거는 진짜 실제로 어디서 뽑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단일 경기 최고의 경기로 뽑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만하죠. 그때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WAR만 그 단일 경기 0.8인가 찍었을 거예요. 4차전이 뭔가 승리의 짜릿함을 좀 덜했어요. 그냥 이미 이겨놨고 그냥 오타니가 어느 정도 했나는 그냥 오타니 말고 아무 생각이 맞아요. 안 나는 그냥 시리즈 신기하다 경기였어요. 이러면서 보고 지금 있었던. 보기에도 좀 오타니 말고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야구가 맞나? 이게 내가 하는 야구 이게 아닌데 김병현 위원이 스포티비 중계할 때 안 돼 했잖아요. 그게 좀 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야구의 틀을 벗어나 버리니까 그냥 입이 벌어지는 거지. 진짜 저도 진짜 딱 생각이 든 게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게 맞나? 이 그러니까. 생각이. 이거 우리 팀의 경기긴 한데 아니 이 정도까지 해도 되는 거야? 이 생각이 이게 들었어. 정규 시즌 뭐 하위권 팀 상대로 그런 경기는 가끔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어느 경기였냐면 50-50 칠 때 마이애미 경기가. 그렇죠. 론디포 파크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기였거든요. 네, 마이애미 수가 경기는 10타점한 경기. 사실 기록이 문제인 거지. 이게 어떤 정규 시즌에서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기가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약간 게임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스코어만 쌓기 위해 사는 보너스 스테이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것도 약간 근데 그거를 월드 시리즈 가는 길목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있었어요. 이게 1회 초에 이제 100마일 던지고 삼진 3개 잡고 그리고 다음에 111마일 타고 달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오탄이 돼요. 제가 그 경기를 라이브로 못 본 게 정말 아쉽습니다. 진짜 이런 경기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이게 우주가 오타니 중심으로 돈다는 게 기록적으로는 분명히 오타니보다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장면을 만드는 능력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 그대로 유니콘 같은 선수라는 건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경기와 이런 선수를 위해서 있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진짜 저는 다시 이제 죽을 때까지 야구를 보면서 이런 경기를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 경기를 보면서 꾸준히 들었어요. 네, 챔피언십 시리즈도 정말 명장면이 많았는데 이제 월드 시리즈, 대망의 월드 시리즈가 남았습니다. 월드 시리즈도 진짜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7차전까지 갔던 경기고 이제 다저스는 내셔널리그에서 4대 0으로 챔피언십 시리즈를 이기고 올라와서 조금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휴식 일주일 시간이 정도 있었죠. 일주일 네. 넘게 쉬었죠. 예. 있었는데 이제 토론토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시애틀과의 경기를 또 7곽으로 가서 그렇죠.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애틀과의 7전 자선증제를 꽉 채우고 갔는데 네. 그 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제 수입을 하고 온 팀과 칠곽을 하고 온 팀의 경기는 칠곽 팀이 다 이겼다. 네.
그런 라는 이제 썰도 징크스. 있었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과까지 월드 시리즈가 가긴 했지만 어쨌든 다저스가 4대 3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누가 올라와도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왜냐면 네. 시애틀이 이 챔피언십 시리즈도 힘들게 했지만 그 앞 시리즈도 사실 디트로이트가 거의 혈투를 15회까지가 좀 벌이고 왔기 때문에 네. 이 다저스에 비해서 훨씬 피로도 누적이 심할 거라 생각했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이 7곽도 7곽이지만 로테이션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게 어지간한 팀들이면은 예세비지를 그렇게 굳이 로테에 넣지 않아요. 특히 네. 토론토 같이 기존 선발 계약자들 되게 많은 팀들은 굳이 신인을 포스트 시즌 로테이션에 그것도 상위 로테이션 넣는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토론토가 시즌 막판에 슈어저가 굉장히 부진했고 맞아요. 베리오스 부상당하고 벨싯 빠지고 비버 데려왔지만 그 정도 맞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우스만 말고는 솔리드한 선발이 없었다고 없었죠. 봐야죠. 근데 갑자기 예스비지가 양키스를 잡고 올라오질 않나? 그리고 하나 돌아오더니 또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슈어저도 어쨌든 한 사람 몫은 했고 이러면서 로테이션은 찾아가는데 그래도 우리 팀의 로테이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해볼 만하다. 이거는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1차전에서 완전히 깨졌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애틀이 올라오길 바랬어요. 가깝잖아요, 음. 일단. 네, 가깝고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올 수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약간 시애틀은 다저스의 전력의 열합판이라고 생각을 했고 토론토는 다저스보다 좀 어쩌면 변수를 줄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타선에서. 왜냐면 제가 이거 딴 데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1차전에서 3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지난 3년간 기록했던 타점보다 많이 기록한 거거든요. 포스트시즌에서.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타선이 시애틀의 타선에 비해서 좀 더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건 계속 피로 누적이 심한 팀이었으니까 네. 우리의 타선으로 쉽게 좀 왜냐면 투수진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돌아봐서야 좀 팽팽했었지만 근데 그런 예상이 1차전부터 좀 신명나게 깨져서 당황하긴 했었죠. 그 1차전을 그래도 그러니까 스넬이 좀 제구가 날렸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좀 불안한데 해도 버텼는데 그 바쇼의 투런이 딱 나온 순간 거기서 왜 패스트볼 던지냐 하면서 또 패스트볼 제구가 안 되는 걸 아니까 할 말은 없고 그래서 동점이 되고 주자가 쌓이고 결국 스넬이 내려오고 이게 6회죠. 6회. 예상했던 사실 네. 스넬을 사왔을 때 예상했던 그림이었거든요. 사이영 탈 때도 잔루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선수는 끝까지 자기가 맞으면 볼넷을 주면 좋지 맞지 가운데는 않고. 안 던지겠다는 주인데 그런데 홈런을 맞았지만 그래서 쌓아놓고 결국 내려갔고 시안이 나왔는데 저는 시안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유주자 무주자를 따질 거 없이 시안이 불펜 경험이 없는 투수도 아니고 맞아요. 어쨌든 레퍼토리가 가장 좋은 투수기 때문에 여기선 시안을 믿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거기서 흔들렸고 주자를 계속 내보낸 끝에 반다가 올라왔고 그 반다가 이 월드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큰 계산 오류였어요. 반다가 그 정도까지 장타 억제가 안 되는 투수가 아닌데 월드 시리즈 내내 장타를 하나도 억제 못하면서 이 좌완 필승조로서 기대했던 역할을 정말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고 맞아요. 이 반다의 역할을 로블레스키가 대신 해줬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확신이 굉장히 늦었다. 로블레스키로 빨리 롤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생각은 들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늦는 만큼 토론토한테 승리를 줬죠. 그래서 결국 결과가 이 바저의 역사상 최초 데타말로 홈런. 근데 저는 이 시리즈를 통틀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클레멘트가 30안타를 치고 에리슨 바저가 OPS가 1이 넘는 세계관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그렇죠. 이게 그리고 히메네스도 기록은 안 좋았는데 기록은 클러치가 괜찮았어요. 수비도 안 그래서 좋다고 저는 잘해줬고. 토론토의 타선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불게주나 뭐 보비셋이나 뭐 이런 뭐 스프링어나 이런 선수들한테 맞으면 오케이 예상했어. 근데 봐줘 얘네 막 OPS 정규시 막 0.6, 0.7 이래요 경기. 그리고 막 WRC 플러스도 막 90, 80 이래 얘네. 근데
그런 애들이 오피스 1 가까이 치면서 어니 클레멘트는 최다 안타죠. 그렇죠. 네. 역대 최다. 이게 가능한 건가? 그리고 그 바저의 말로는 전에도 클레멘트의 적시타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1차전 때 제가 상상한 거랑 너무 다른 양상이어서 좀 살짝 당황했죠.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칠곽 팀은 다 이겼다. 맞아. 그 징크스가 또 슬슬 징크스. 사람이 네. 징크스를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슬슬 그래서 그때 살짝 좀 하나 아쉬웠던 건 이제 알렉스 베시아의 가족 문제로 없었던. 예. 그렇죠. 그때는 이유를 몰랐죠. 그러니까 다 추측만 있었죠.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베시아가 사실 후반기부터 폼이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날리고 이 포심을 저는 뭐 많이 던져서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포심을 찍어두지 못하는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유주자 상황을 제일 잘 막아주던 투수였고 헛스윙 유도가 되는 포심이라 그거를 버티던 투수가 사라지니까 이 유주자 상황을 막아줄 투수가 정말 아무도 없구나. 맞아요. 그게 시안에서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결과가 시리즈 내내 이어지는 어떤 그 뭐라 해야 돼? 아무튼 주자상을 막지 못하면서 분식회계. 그렇죠. 그러니까 분식회계가 엄청나게 터져 나갔죠. 주자를 막으려고 유주상 불펜을 바꿔놨더니 다 들여보내고 실점 억제가 하나도 안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리즈가 좀 힘들게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하이 레버리지와 로우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이 레버리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불펜이 없었기 때문에 음. 뭐 사사키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사키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챔피언십 시리즈 아니 와일드카드 시리즈 꾸준히 봐왔던 모습만큼 해주지 못했고 못했죠. 그래서 토론토가 좀 1차전에서 분위기를 쉽게 가져갔죠. 좀 자주서 쉽게 무너진 감이 있었고 특히 스넬한테 우리가 챔피언십 시리즈 그리고 그 이전에 가을 야구에서 꾸준히 봐왔던 게 있으니까 스넬 올해는 역시 피칭 퀄리티의 신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좀 맥없이 무너지면서 네. 좀 쉽게 넘어갔었고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좀 준비를 많이 해왔다. 다저스 상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1차전에서는. 네, 그리고 2차전으로 넘어가 보자면 또 야마모토 얘기를 안 할 수가 진짜 없죠. 원투성을 2연속 한 게 커트실링 다음이었나요? 그렇죠. 24년 만인가? 그래서 아까 근데 야마모토 얘기는 제가 챔피언십 시리즈 했던 얘기랑 그대로예요. 제구가 네. 너무 잘 되는 투수고 네. 이 맞아요. 조합이 결국에 토론토도 장타가 미러키보다 훨씬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컨택을 중시하는 팀이다 보니까 어떤 그 제구 좋은 투수로서의 장점이 좀 살아난 게 아닌가. 그쵸. 적당히 컨택을 맞춰가는 유도하면서 인플레이를 많이 시켰고 그래서 경기 내용 자체는 미러키 때보다 오히려 좀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안정적이었다. 그렇죠.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게레로 같은 투수한테 커버로 타이밍을 뺏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야마모토가 그리고 이 시리즈 후에 스미스였나가 아마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2차전에서 분위기를 한번 뒤집었어야 되는데 그게 타격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마운드에서 해줘야 됐는데 그걸 야마모토가 해줬다. 그쵸. 왜냐면은 그치, 타선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때 다 그때 누가 타점을 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야마모토 원투승 외에. 그때 7회에 윌 스미스랑 먼시가 홈런 두 방 쳐서 그 경기구나. 맞아요. 그래서 가우스먼이 내렸는데 그때 토론토 정말 분위기가 좋았죠. 왜냐면은 그 토론토의 리핏이 있었잖아요. 90년대. 92년, 93년 그때 이제 시구자로 시토게스턴 1차전은 이제 감독이었죠. 2차전은 이제 조 카터. 그렇죠. 이제 토론토에서 돈 안 내는 사람. 식당 가서 공짜로 밥 먹는 사람. 조 카터가 이제 시구를 시키면서 이 월드 시리즈 진출 시 우승 100%를 지키기 위한 어떤 구두술이었죠. 흐름이었죠. 근데 이제 야마모토가 그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링 이후로 두 경기 연속 완투승한 건 최초고요. 단일 포스트 시즌에서 완투 두 번 했던 것도 범가너 이후. 범가너 이후로 최초고 2014년 월드 시리즈 완투는 범가너가 아니었고 쿠에토 자니 쿠에토 2015년 월드 시리즈에서의 자니 쿠에토가 그렇죠. 이후로 최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야마모토의 피칭 퀄리티 자체가 막 엄청 높았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근데 로저스 센터를 되게 활용 잘했다. 저는 야마모토의 그 피칭이 다저 스타디움에서보다 로저스 센터였기 때문에 좀 더 잘 먹겠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모르겠네요. 정말 그 모멘텀을 바꿨다라고는 뭐 완투승 자체의 파급력도 있지만 우리 같은 팬 입장에서는 팀의 그 텐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진 나왔잖아요. 그게 끝나고 그렇죠. 절하는 사진 예. 그 며칠 전에 백스테이지 다저스 나오니까 그
흑인 아마 트레이너. 트레이너 코치 분일 텐데 카미사마 이러면서 야마모토 사마 이러면서 막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사키랑 같이 네, 맞아요. 그 통역하시는 분이랑 셋이서 셋이서 절을 하셨죠. 하던데 다저스 팀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타선은 믿을 게 못 된다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경기였고 물론 5점을 내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뭐 저는 근데 사실 개인적인 마인드는 야구는 가을 야구도 타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는 투수진이 좀 특히 야마모토가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좀 힘이 되지 않았나 2차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3차전은 야, 재밌었죠. 얘기만 한 30분 제가 3차전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날 아침 그때 몇 시에 시작했었죠? 9시 경기, 9시인가 경기. 시작을 해서 4시에 끝났죠. 제가 보다가 그때 한 3회 4회까지 보고 이제 쭉 안 보다가 아 이제 경기 끝났겠지 하고 켰는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4시인가 네, 그랬거든요. 4시 조금 네, 넘어서 경기 끝났어요. 근데 시간이 3시인가 4시인가 켰는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39분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상 두 번째인가 왜냐면 첫 번째도 다졌어요. 2018년 18회. 보스턴. 네. 근데 먼 시가 끝내고 오셨었죠. 그렇죠.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또 이게 8회 이후로는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루즈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14회 윌 스미스가 끝냈다 생각을 해요. 그쵸. 타구가 다 안 뻗고 꺾여가지고 그쵸. 이게 이 연장이 여파할 수도 있는 게 밤 공기가 더 무겁거든요. 무겁죠. LA 네.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프리먼과 스미스가 장타성 타구를 쳤는데 그게 다 꺾여서 잡혔고 그래서 같이 보시던 토론토 팬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지면 다저스 여파가 더 크다. 그렇죠. 왜냐면 다저스는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라우어가 커리어 라우어 내내 잘- 다저스한테 강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라우어. 여기서 발목을 잡더라고. 그리고 오타니는 그날도 정말 몬스터적인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네. 슈나이더 감독은 그 5번째부터는 카메라가 따라가지 못해요. 슈나이더의 공이사고 판단을. 이미 끝나 있어. 그래서 아, 그때 이미 나가 해설위원 있는. 누구였는지 해설위원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캐스터분이 한정인 캐스터였나? 아무튼 처음에 이제 슈나이더 감독을 잡는데 슈나이더 감독이 사인 안 내면 이거 오타니와 승부하나요? 했는데 이미 나가 이미 있는. 걸어 나가고 있었어. 이미 사인을 냈어. 그래서 또 6번째는 승부를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가락만 올리지 않았을 손가락만 뿐.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고의사고. 고의사고였죠. 저는 그래서 월드 시리즈 역사상 한 경기 9출루라는 대기록을 네. 오타니가 작성을 했었죠. 저는 약간 그 아까 말씀해주신 거긴 한데 이게 보통은 막 투수들이 힘이 떨어져가지고 타자들이 막 엄청 치는 경기는 나와도 타자들이 힘이 떨어져가지고 타구가 안 뻗어 나가는 경우는 진짜 거의 처음 볼 정도로 저도 네. 그 네. 18회 경기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도 보는데 진짜 경기가 너무 안 끝나니까 네. 이게 KBO 팬들은 라우어가 기아에서 뛰던 모습만 맞아요. 생각하실 텐데 다저스 팬들은 이 좀 안 좋은 기억이 치고 많거든요. 활짝 뜁니다, 진짜. 아마 제가 다저스 구단도 라우어 공을 왜 못 치는지 모를 거예요. 너무 오랜 역사라 그냥 선수가 바뀌어도 라우어 공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스넬은 이해가 돼요. 근데 라우어는 이해가 안 돼. 그날도 하드잇은 나오는데 이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맞아요. 답답해 미칠 지경이고 결국에 우리는 우리대로 불펜을 갈아버리는데 라우어는 계속 올라와 있고 그렇죠. 그때 그래서 사사키도 멀티 이닝을 먹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엘리케스도 멀티 이닝을 먹고 결국에 클라인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클라인, 윌 클라인.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썼던 투수들이 이제 글래스나우가 4와 3분의 2이닝인가 던지고 반다 나왔고 로블레스키 나왔고 그냥 쓸 선수 다 썼죠. 그냥 투수 로스터에 있는 선수를 다 썼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수가 윌 클라인이었던 건데 윌 클라인 얘기하기 전에 클레이튼 커쇼 얘기 한번 하죠. 아 커쇼 얘기 한번 하죠. 이제 12회죠. 말루. 12회 2사 말루 상황에서 네이선 루카스 이제 좌타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클레이튼 커쇼가 올라왔는데 전 지금도 그 와이프분 성함이 갑자기 엘렌 커쇼의 그 모먼트가 지금 이렇게 막 그쵸. 솔직히 저는 못할 그 짓이야. 저 진짜 그거 그 12회 진짜 아까 그 필라델피아 시리즈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진짜 커쇼 처형대예요. 거기서 맞았으면 평생 가지 평생. 진짜 커쇼라는 선수 워낙 가을 야구 아까도 말했지만 가을 야구와 커쇼의 이미지는 원체 안 좋은데 월드 시리즈 12회 말 2사 말로에서
좌타자 가장 중요한 상황에 컷쇼가 올라왔다. 거기서 만약에 맞고 우승을 토론토가 했잖아요. 그러면 토론토 시내에 그 장면이 제가 봤을 때 도배됐을 포스터 거예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어디 하나에 거의 그- 대형 전시물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최근에 뭐 아직 다른 종목 얘기긴 하면 아까 손흥민 선수 처음에 벽화가 벽화 생겼잖아요. 생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벽화가 엄청 벽화 있을 수도 있어요. 커쇼 맞는 것까지 해서 진짜 새겨졌을 거예요. 그 컷쇼 맞는 거랑 오타니 고개 숙이는 걸로 아, 빛의 통론 때. 그렇죠. 벽화 그렸을 거야. 그리고 그게 그 루카스가 친 타구가 진짜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2루 쪽으로. 내한테 될 뻔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 빠지는 공이었어요. 네. 완전 빠지는 공. 막 완전 볼을 이제 쳐가지고 이게 당겨 쳐가지고 2루로 떼굴떼굴 굴러갔는데 저는 약간 그 순간이 제가 다저스 팬이 아닌데도 되게 느리게 갔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에드먼이 이제 수비를 잘 그쵸. 해주긴 했는데 그 에드먼 호러 쇼가 그 전이었죠. 네 그 빠뜨렸죠. 10회였죠, 10회 그거. 아니요. 빠트린 거는 그 글래스노 있을 때 빠트리고 아, 홈런을 맞아. 맞았죠. 커크한테. 아 맞아, 에드먼 수비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루 저격도 오버런 얘기했어야 할 때 되는데. 저격을 1루 하고. 프리먼 글러브 맞고 이제 튄 거를 그렇죠. 3루로 이제 3루 던져가지고 이제 카이너팔레파 네, 카이너팔레파. 오버런을 저격한 것. 그게 8회인가? 네, 그쯤 네, 그게 됐어요. 팔을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 상황이 많았어가지고. 시한 땐가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말씀하신 그 커쇼 때 한 번 더 글러브 토스로. 토스. 이게 확실히 수비 잘하는 선수들은 그 판단이 센스가 빨라요. 있어요. 이 우리나라 야구 수비수 할 때 보통 기본 기대로 하라는 분들은 이 잡아던지. 글러브 토스 용서하지 않아요. 한번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선수들이 보통 단기전에 수비를 잘하는데 맞아요. 에드먼은 확실히 그런 점에서 감각이 있구나를 맞아요. 느낀 날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윌클라인 얘기를 해야죠. 네. 이제 15회에 뭐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투수 로스터를 다 썼어. 진짜 리터럴리 다 썼기 때문에 맨 마지막 투수가 윌클라인이었는데 아까 저희가 정규 시즌 이제 지난 정규 시즌 방송에서 말했지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그냥 마이너리그 옵션으로 데려왔던 선수거든요. 그때 어슬레틱스에서 그냥 방출된 선수를. 올라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인상이 공이 빠르네. 네. 그리고 우완이네. 쓸 수는 있겠다 제구가 그냥 뭐 당장 고정해서 쓸 애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은 지켜볼 수도 있겠네 정도로 기억이 나요 지금도. 예. 맞아요. 그리고 뭐 그때 윌클라인 15회 해설이 말했지만 그 선수는 한 경기에서 39 이상 던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1이닝 39 이상을 던져본 적이 없는 투수라 다저스도 정말 마지막까지 아꼈다가 낼 선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낸 선수가 윌클라인이었는데 윌클라인이 4이닝 동안 72구를 던지면서 무실점으로 깜짝 활약을 진짜 투혼이죠. 사실 진짜. 구속 아니었으면 크고 올 사이즈도 안 될 수도 맞아요. 있는 선수인데 구속 때문에 어떻게 기회를 받으러 다니다가 다저스로 왔고 포스트 시즌 로스터도 극적이죠. 그쵸. 스캇이 그 모양이 아니었으면 아마 포스트 시즌 못 들었을 텐데 들어왔겠죠. 조금 늦게 로스터에 합류했고 원래 시즌 와서 필승조로 쓸 수는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스터를 너무 보수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쵸. 이 경험 없는 선수들 필승조로 못 썼는데 그런 와중에 이 쓰임새를 찾았고 너무나도 잘해줬다는 점에서 정말 이 월드 시리즈의 키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을 꼽을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런 걸 보기 위해서가 아닌가. 아, 저는 4이닝까지 딱 봤거든요. 4이닝까지 딱 봤는데 이제 3이닝 넘어가면서 확실히 선수도 좀 지치고 그러니까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토론토 타자들이 맞간 게 보이더라고. 그죠 100마일을 못 따라가니까. 그냥 붕붕 돌리는데. 또 근데 윌클라인 진짜. 덕분에 야마모토도 안 나올 수 있지 그렇죠. 않았나. 그쵸. 그때 모두가 경악을 했죠. 야마모토가 경악을 했죠. 내가 월드 시리즈에서 야수가 던지는 골은 볼 수 없다 하면서 몸을 풀었다는데 왜냐면은 로하스가 그- 던지는 네, 맞아요. 그때 야마모토가 몸풀기 전에 그때 단신으로 막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버츠 감독이 윌클라인 다음에 야수가 던진다라고 단신이 나왔어요. 그때 아마 던졌으면 로하스나 키가 던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야마모토가 그 나중에 얘긴데 야수 던질 바엔 내가 하겠다 해서 그리고 그거는 원래 던질 의도는 그러니까 던지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 불펜 투수 그 7차전도 그랬습니다만 그 불펜 그
코치 야다 코치. 코치가 그 얘기를 했대요. 너가 나가서 몸만 풀어주면 음. 이 다저스 팀 분위기에 야수들이 도움이 될 각성을 거다. 막 각성을 할 거다. 가서 너가 또 한번 던지게 몸이나 할 수는 없다. 풀어봐라. 실제로 프리먼이 맞아요. 야마모토 나가는 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내줘서 진짜 끝내줬죠. 사사키가 딱 야마모토 가는 거 보고 진짜로 맞아. 간다고? 눈 휘둥그레져서. 그러니까 이 사사키라는 어떤 도련님 캐릭터가 봤을 때는 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거죠. 무대 자체 처음이잖아요. 그쵸. 사사키도 우승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인 하루하루. 왜냐하면 사사키는 코시엔에서조차 몸을 그렇게 안 썼던 투수기 맞아요. 때문에 이 양반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좀 이 일본인 3명이 서로에게 좀 자극을 많이 주는 존재구나. 이제 프리먼을 끝내기 진짜 역대 최초 감사했어요. 끝내기 홈런 그렇죠. 이후에 드디어. 야. 끝내주매. 네, 그렇게 좀 길어졌던 3차전이었는데 다저스 입장에서는 다행히 좀 승리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4차전 아주 금방 이게 경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4차전을 되게 금방 시작했잖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근데 저는 분위기가 분명 다저스한테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차전의 패인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18년도에 악몽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네, 2018년에도 18이닝 하고 나서 쭉쭉 지고 끝났거든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2연승을 했기 때문에 시리즈 스코어도 뒤집었고 이제는 쭉쭉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결국 이 노쇠화된 타선이 다저스 타선 나이가 아마 2위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이 노쇠한 타선이 18이닝 경기를 못 버텨냈고 오타니도 그 야수로 뛰었기 때문에 그 피로도를 못 이겨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비버한테 당했죠. 비버한테 거의 그냥 학살을 당했고 투수진도 오타니가 실점을 해버리고 이 오타니 교체 타이밍이 또 당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불펜들도 그 전날 많이 던졌기 때문에 도저히 오타니를 6이닝만 쓰고 나면은 계산이 안 결국에 다시 돌아가지만 로블레스키가 계산이 선 투수였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로블레스키를 좀 더 일찍 믿었다면은 아예 깔끔하게 무주자로 썼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죠. 그런 점에서 너무 쉽게 4차전을 내줬고 5차전도 연속 선상에서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일단 오타니의 부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피칭 퀄리티는 당연히 타자로서 18이닝을 다 뛰어서 그렇고요. 그게 영향이 네. 없다고는 못하겠고요. 네. 그리고 뭐 타선 자체가 노쇠화진 것도 맞고 일단 그 전날 스프링어가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그렇죠. 옆구리 부상으로. 그래서 네이선 루카스가 나오면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작 우리 타선이 비버 다음에 플러티, 베싯, 발랜드. 발랜드가 진짜 아니 진짜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나오나. 구속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어. 발랜드랑 호프만이 꾸준하게 나오는데 아니 걔네는 올해까지만 야구할 건가?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발랜드가 아마 그 어머님 암 수술을 하는데 오타니가 돈을 내줬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마 발랜드 동생이 다저스 마이너에 마이너에 있어서. 있어서 아무튼 그런데 이 굉장히 배은망덕한 선수다. 농담으로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잡고 로저스 센터를 가는 게 베스트였는데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3천 잡고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끝낸다. 홈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였는데 결국은 이제 경기를 다 내주면서 이기더라도 지더라도 로저스 센터로 결국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스넬이 5차전 1회부터 백투백을 맞는 순간에 제가 그때 출장이 있어서 검단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침에 지하철에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띵해서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역시 그 이후를 막아내지 못했고 예세비지한테 또 심하게 예세비지 당했잖아요. 진짜 이 네. 데뷔한 지 2달도 안 됐어요. 그때. 투수가 그 일단 팔각도가 높은 게 사실 지금 메이저리그 트렌드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게 오히려 그게 더 이질적으로 느껴졌는지도 모르겠고 이 레퍼토리도 이 종슬라이더가 굉장히 독특한 종슬라이더라는 평가가 좀 오는데 맞아요. 나중에 먼 씨가 이제 홈런 친 거 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예 왼손 투수라고 생각하고 상대했다. 이 스플리트랑 슬라이더가 너무 이질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게임데이 보면은 제구가 좋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맞아요. 내려 꽂아요, 그냥. 높은 데다 던지는데 그걸 아예 그냥 공을 못 보니까 맞아요. 예세비지한테 신인 최대 삼진이었네요. 12개 줬죠. 12개 당하고 12개 줬죠. 그러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간 게 5차전이었다. 그때 5차전 끝나고
로하스가 이 더그아웃을 서서 이제 그라운드 바라보는 장면이 찍혔었거든요, 팬들한테. 그래서 이제 로하스도 은퇴할 때가 다가오는데 마지막 우승 기회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구나라고 좀 회한에 젖어 있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게 뭐 나중에는 이제 다른 의미로 회자가 되게 됐죠. 그렇죠. 왜냐면 5차전 진짜 너무 무기력해서 그때 키케가 홈런 친 거 아니어서 그냥 영봉패였어요. 그쵸. SBG 너무 꽁꽁 묶여가지고. SBG 정말 내년에 이거 SBG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내년에 어떻게 공략을 이제 그래도 좀 많이 나왔으니까 좀 분석에 많이 들어갈 텐데 내년에 과연 슈퍼볼을 봐야죠. 네, 뭐 내년에는 슈터도 어떻게 던질지 그렇고, 진짜 궁금합니다. SBG도 그렇고. 네. 그렇게 6차전. 해서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5차전까지 지게 되면서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렸잖아요. 이제 한 번만 지면 시리즈를 이렇게 내주게 끝내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로저스 센터로 갔으니까 다저스 팬분들께서는 사실 어떻게 희망이 조금 있으셨을까요? 이 토론토로 가서 이제 하루 쉬시기를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매성 선수와 로버츠 감독이 네. 이제 내기를 하고 그라운드를 뛰는 장면이 영상에 올라왔는데 그거 보고 약간 조금 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네. 생각은 했어요. 이 로버츠 감독이 뭐 본인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넘어지는 거 보고 선수들이 되게 부담 없이 웃는 걸 보면서 이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좋을 수 있겠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해까지는 다저스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무기력하게 무너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로스터여도 로버츠 감독 한번 대놓고 지적한 적도 있어요. 벤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이게 약간 애리조나 시리즈였던 걸로. 샌디에이고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2022년에. 왜냐면 그만큼 너무 충격적인 역전패였기 때문에 그때 22년, 23년은 정말 그 당시 멤버들이 너무 그냥 조용한 그냥 그러니까 이런 으쌰으쌰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올해 로하스가 오고 나서 아예 그냥 세리머니 문화를 좀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시리즈마다 수훈 선수 정하고 어떤 상도 주고 기념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자 해서 로하스 포함해서 로하스가 올해부터가 아니었구나. 23년 와서 그 당시 이적생들이랑 같이 좀 팀 문화 바꿔보자 해서 그 결과들이 지금 나온 건데 아무튼 이런 토론토에서의 위기 상황도 어떤 그런 김혜성과 로버츠 감독의 이 해프닝부터 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츠 타순을 밀었죠. 그게 그러니까 배츠 타순을 미루고 파이스를 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제까지 이 선수들 믿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드디어 답을 변화를 준 찾아냈죠. 거죠. 그리고 저는 다저스가 확실히 우승을 해본 팀이라는 게 그 오타니의 그 챔피언십 시리즈 트로피 팀 에포트 그렇죠. 그것도 좀 확실히 뭔가 원팀 분위기를 꾸준히 유지하는구나를 거기서 한번 느꼈고 김혜성과 로버츠 감독의 달리기에서 한번 느꼈는데 6차전은 솔직히 경기 내용 자체도 뭐 거의 투수전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투수전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가우스먼. 가우스먼이 너무 잘했어요. 둘 다 너무 잘해줬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플레이를 얘기를 해야겠죠. 키케 헤르나데스의 플레이. 그렇죠. 이 아까 제가 그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키케가 이 그 공이 딱 뜨는 순간 딱 그 공만 보고 공만 잡고 바로 이걸 던져야겠구나를 생각했다고 해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거를 생각을 컴팩트하게 하는 거 그게 포스트시즌 많이 나가면 베테랑들만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인 것이죠. 여유라고 말하면 너무 그거는 광범위한 묘사라고 생각하고 전략이 다른 거죠. 이게 머리를 어떻게 비울 것인가, 어떤 방향성으로 비울 것인가인데 키케가 그걸 굉장히 잘한 것이고 키케가 그래서 잡자마자 키케 수비를 잘하는 좌익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딱 보는 순간 나 저 공은 내가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게다가 그 공이 안 보였대요. 처음에 떠서 조명 때문에 안 보였는데 위치를 보고 다시 공을 눈을 파악하고 잡고 바로 던지면서 바저한테 없었던 게 그거잖아요. 바저는 그거랑 달리 여기서 내가 뛰어야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이 좀 안 됐어요. 더뎠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구의 말이 좀 오묘해요. 사실 그 플레이 이전에도 왜냐면 뛴 것도 그 그렇고. 커크한테 못 맞는 볼 주고 바저한테 일단 장타를 맞았는데 그게 공이 끼었잖아요. 이게 그리고 저스틴 딘과 키케가 이제 손을 들었는데 음. 로저스 센터 역사상 공이 찐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경기 끝나고 맞아 막 이거 막 그러니까 공을 억지로 뛰려고 막 스포츠인가 했는데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 근데 그게 어떻게 딱 거기에 끼면서
그러니까 이게 공이 안 꼈으면은 저는 쟁점이 사실 그때 커크가 몸에 맞는 볼로 나가고 스트로로 주자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사실 2루타가 됐어도 스트로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타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관건이 거기서 공이 안 꼈으면 3루타가 가능했을까가 관건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무사 3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공이 끼면서 스트로도 못 들어오고 인정 2루타가 되면서 무사 2, 3루가 됐는데 그렇죠. 거기서 저는 솔직히 그 마지막에 바저가 주루사보다도 저는 거기서 진짜 토론토 입장에서 보면 제일 치명적이었던 게 초구 파플. 클레멘트가 거기서 초구에 1루 파플을 쳤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VAR 뭐라고 보죠? 그 비디오 판독. 비디오 챌린지. 판독, 챌린지 네네. 판독을 하는데 그 클레멘트가 이렇게 딱 배트 이렇게 잡고 끄덕 이렇게 딱 이렇게 주저앉아서 끄덕하고 타석에 들어가는데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 진짜. 그 클레멘트가 저는 사실 처음 보는 선수였는데 굉장히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백인 선수들이 잘 안 그러거든요. 다채로워요. 남미 선수처럼 되게 그 세리머니도 많이 하고 감정 표현도 많이 하고 득점할 때마다 타점할 맞아요. 때마다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중에 추천에서도 다시 말하겠지만 그 슬라이딩 할 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슈퍼맨처럼 쫙 슬라이딩 들어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기다릴만한 공이었죠. 클레멘트가 초구 제가 몰랐는데 초구를 엄청 많이 원래 치더라고요. 초구 전체적으로 네, 원래 전체적으로. 클레멘트는 초구 좋아하는 네.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구 파플이 나오면서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 초구 파플이 나오고 이제 글래스나우가 딱 올라와서 던진 초구가 이제 그렇게 아웃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히메네스 상대 2구 만에 이제 더블 플레이로 경기가 끝나서 글래스나우가 3구 만에 3아웃을 잡아서 경기가 끝났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공을 기다리지 않았어도 초구를 쳐도 거기서 외야 플라이라도 쳐줬으면 그렇죠. 결과가 왜냐면 그러면 한 점 차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토론토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7차전보다도 더 아쉽지 않을까. 왜냐면 네. 네. 이게 안 꼈으면 2루타였어도 거기서 클레멘트가 정상적인 안타를 쳤으면 그러면은 동점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점이 너무 쉽게 나왔어야 되는 타순과 상황이었는데 정말 다저스 입장에서 천운인 것이고 야구라는 게 엇박자 한두 개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6차전을 그렇게 좀 오묘하게 가져가면서 결국은 7차전으로 갔는데 7차전 자체도 꽤 오랜만이었죠. 2019년 이후에 네. 처음인 워싱턴 우승 이후로 네. 처음이었는데 야 7차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딱 시작하기 전에. 저는 오타니를 2이닝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저도 딱 2이닝만 예, 써야 3이닝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전 경기가 별로 안 좋았고 이도류다 보니까 이 3일 휴식의 여파가 좀 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근데 제가 로버츠 감독께 좀 그 공감을 하는 이유는 저도 로블레스키를 로테이션 넣을 수 그 마지막 경기에 어떤 게임 플랜에 게임 플랜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타니 2이닝을 쓴다 치자. 그러면은 다음을 누굴 쓰냐? 그리고 그 제일 많은 이닝을 누구한테 먹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계산이 안 서더라고요. 글래스노가 과연 4이닝을 먹어줄 수 있을까?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날 던졌으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9이닝이 나오질 않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이 로버츠 감독도 3회에 올렸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게 패착이었죠. 많이 패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7차전을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오타니의 3일 휴식 등판 자체가 애초에 이번 시즌 처음이었고요. 뭐 가을 야구나 정규 시즌 통틀어서 그리고 여전히 타선은 끝까지 무기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타구 운이 그리고 그러니까 타구 운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토론토 수비가 너무 좋았어요. 바쇼. 바쇼가 수비가 역시 골든글러브 뭐 출신. 수비는 뭐 다쇼 DRS 수비는- 워낙 잘하는 네. 선수였으니까. 그 테오스카의 적시타가 만약에 희생 플라이가 안 잡혔으면 7차전 되게 쉽게 갔을 건데 맞아요. 그거를 바쇼가 잡아버리고 에드먼의 어떤 뭐 파울성 타구라고 보긴 하는데 라이너성 타구를 게레노가 잡아버렸죠. 그러면서 완전히 득점 기대가 꼬여버렸고 그러면서 경기 중반까지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렇죠. 이 히메네스의 2루타까지 그게 컸죠. 사실 보비셋의 스리런? 3런은 3회에 나왔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매니징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봤어요. 3점. 그렇죠. 3회 3점까지 예. 매니징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봤는데 6회에 터졌던 히메네스의 그 1득점은 좀 컸다고 봤어요. 저는. 요게 왜냐면 그 전에 다저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주자 쌓아놓고 딱 1점 뽑고 끝났는데 너무 쉽게 토론토 1점을 맞아요. 바로 내. 이게 항상
야구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추가점 못 내면 위기 낸다. 온다. 점수 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추가점 주지 마라. 아. 쫓아갈 때는 이게 거리가 좀 좁혀가는 맛이 있어야 선수들이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데 이 바로 벌려버리면은 좀 의지가 꺾인다 이 얘기 있어서 그걸 맞는 순간 안 되겠구나 바로 생각을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클레멘스의 그 슬라이딩. 그쵸. 그때 나왔죠. 진짜. 예. 그때 진짜 너무 열받았어요. 이게 너무 개구진 표정으로 들어와가지고 너무 해맑게 슬라이딩 촥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7회에 프리먼 병살타 쳤잖아요. 그렇죠. 끝났다 저는 했어요. 그때 끝났다 네, 봤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때 프리먼이 딱 병살타 칠 때 이게 안 되겠구나. 리버스 되겠구나. 1루 리버스 SABG 병살이었죠. 상대였죠. 네. 네. 그러니까 SABG가 시리즈 내는 너 다저스한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7회를 막는 순간에 이거 안 된다. 나머지 2이닝의 계산이 서질 않는다 했는데 8회 SABG 또 나왔을 때 먼씨가 홈런을 쳤죠. 전 근데 그때까지도 약간 믿음이 약해져 있었어요. 이제 한 점 차여도 그러니까 한 점 차면은 8회 안에 그걸 그냥 좁히는 게 낫지 9회 이제 처형 때 올라가듯이 한 점 차 추격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도저히 일단 에드먼에서 끝난 상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쵸. 이제 키케, 로하스, 오타니였는데 호프먼의 피홈런 이슈를 한번 저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호프먼이 원래 뜬금런 진짜 많이 맞잖아요. 근데 이번 가을 야구에서 진짜 솔리드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이제 9회를 다시 되돌아봤을 때 키케가 허무하게 끌려나가는 볼에 삼진 나가고 그렇죠. 이제 로하스가 그 다음 타석인데 전 진짜 볼넷만 나가라 했어요. 아니 저는 저희가 친한 다저스 팬분이랑 계속 톡을 하면서 봤는데 로하스 타석에 들어선 거 보고 아니 감독이 미쳤냐 지금 시리즈가 끝나게 생겼는데 여기서 로하스를 놔두면 어떡하냐 오타니 앞인데 아니 뭐 누구더라도 콜이든 러싱이든 아무나 써라 쟤는 아니다 우완이잖아요 게다가 또 이 호프먼이 빠지는 공들도 많기 때문에 우타자 상대가 굉장히 힘든데 왜 썼지?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 전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몇 타석은 안 되지만. 근데 그거 어떻게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정신이 완전. 그렇죠. 그래서 왜 안 쓰고 있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는 저는 이제 스포티비를 TV 연결해서 보고 있었고 그분은 스포티비 그냥 나우로 보고 있었는데 나우가 조금 빨라요. 근데 그분이 먼저 물음표를 치시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이 물음표가 나올 상황이 나쁜 건 보통 아니거든요. 그리고 욕이 나오지.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딱 소리가 나오고 이제 쭉쭉쭉쭉쭉 넘어가는 거 보고 와 7구 슬라이더였죠. 슬라이더가 완전 몰리면서 한가운데 들어와서 날아갔는데 약간 본인이 생각하시는 인생에서 제일 결정적인 또 홈런에 들어갈까요? 그 홈런이? 저요? 제 기준으로? 뭐 어쨌든 다저스 팬 무조건이죠.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 스미스의 결승 홈런이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로하스의 홈런이 제가 봤을 땐 또 진짜 제가 다저스 지금 한 거의 10년 넘게 보면서 탑3 해야 돼요, 진짜. 작년 프리먼의 말루포의 맞아. 동급인. 네, 왜냐면은 말루포는 사실 1차전이기 때문에 전 의미가 좀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덜한데 더 이거는 7차전 9회에 안정 9번 뒤진 타자가 상황에서. 동점으로 쳤다는 점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죠. 약간 본인이 뽑는 인생 홈런들이 다 있잖아요. 응원하는 팀 그거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나지완의 7차전 홈런처럼 네, 뭐 그런 전 것처럼 진짜 탑3 해야 들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탑 1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다저스 편집하면서 죽을 때까지 저 정도 사이즈의 임팩트를 느낄 수 있을까? 네, 저는 탑3라고 했는데 저도 그러니까 너무 극적인 상황이 너무 많아. 월드 시리즈 7차전에 9번 타자에 전혀 기대가 없는 이제 상대 전적은 물론 나중에 그때 몰랐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상 은퇴 확정된 그 홈런 전까지 다저스 승리 확률 9%인가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WK 그걸 맞는 순간 쫙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이제 분위기 뒤집어졌죠. 그렇죠. 한미 해설들이 다 미국은 노웨이를 외치고 한국 이제 김영재 해설이요 이게 뭔가요? 나오면서 로하스가 한 달 동안 안타가 없나 그랬대요. 맞아 부상도 막 네, 있었고. 부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홈런이 나와 버리니까 이게 그 로하스 와이프가 항상 로하스가 출근할 때마다 오늘 홈런 칠 거야 이랬대요 포스트 시즌에서. 근데 로하스는 그때마다 내가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른다. 뭐 홈런이냐 그 얘기를 항상 했다는데 그날도 와이프는 여전히 오늘 홈런 칠 거야 이랬대요. 그래서 진짜로 쳤다고 그 얘기를 와이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9회 말로 이제 넘어갔는데 스넬이 투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블레리 갱그로 주니어가 3볼 카운트에서 중견수 플라이. 저는 그게 진짜 아쉽습니다. 3볼 타격. 그게 딱 저는 뭔가 근데 보면서도 칠 것 같더라고요. 3볼에서. 그렇죠. 네, 뭔가 느낌이 약간 눈빛이 그러니까 얘 지금 내가 영웅이 돼야 돼. 내가 무조건 끝낸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마인드였어. 또 말이니까 그게 또.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네. 그냥 사실 스트라이크를 하나 줬어도 저는 스트라이크 못 던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거 맞으면 그냥 경기가 끝나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모먼트도 굉장히 아쉬웠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토론토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비시에드한테 안타. 이게 주자 그리고 쌓였잖아요. 맞아요. 결국에 야마모토를 냈고 근데 야마모토 그러니까 이미 야마모토가 나가는 거는 동점이 되는 시점부터 예견돼 있었던 일이고 이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쪼개도 9이닝 계산이 안 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쓰긴 쓰겠구나 했는데 마지막 투수로 나왔고 근데 첫 타자한테 사고를 줘버렸잖아요. 커크한테 줬죠. 그거 또 커크네. 이거 끝났다. 근데 일단은 동점까지 왔던 시점에서 이거 어쩔 수 없다.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다. 이제 하늘에 맡겨야 돼. 야마모토를 낸 시점에서 누굴 탓할 수도 없고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자. 저도 그때 이미 체념해서 저도 이거는 질만한 게 여기까지는 진짜 할 만큼 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쇼였죠. 네. 바쇼가 이루 친 땅볼. 땅볼이 2루로 갔고 로하스가 잡았고 홈송구. 그러니까 이게 전진 수비가 아니었으면 물론 병살을 했을 수도 있지만 뭐 이거 너무 이쁘고 전진 수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에서 전수비 무조건 로하스가 했어야 되는 상황. 잡는 것까지도 잘 잡았고 그러니까 로하스 아까 계속 그 연장선상인 게 베테랑들의 장점은 이 침착함 하드웨어는 떨어졌어도 디시전이 이제 그쵸 디시전 디시전이 메이킹이 정말 중요한데 거기서도 그걸 딱 잘해줬다. 딱 그 노쇠한 몸으로 힘겹게 공을 잡은 다음에 일어나서 으차 하고서는 눈은 그러니까 몸은 무너져 있는데 눈은 계속 홈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어떻게든 억지로 던져서 잡았고 스미스가 그 사이에 좀 발이 떠 있다가 다시 찍었고. 찍어서 겨우 그러니까 그거 저 솔직히 계속 보거든요. 계속 보는데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졌는지 안 원심 유지를 떨어졌는지. 해야죠.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원심 유지된 것 같은데 고요원한. 겨우 잡고 이제 그 위기 넘었는데 그 다음에 또 클레멘트가 이제 장타성 타구를 쳤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그 글래스노의 초구 뜬공이랑 좀 연결되는 게 뭐냐면 글래스노는 하이페이스로 잡았잖아요. 근데 야마모토는 떨어지는 공을 던졌는데 그거를 걷어 올리더라고요. 올렸어요. 사실 볼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존 근처에 가는 공도 아니고 완전 무릎 골프 스윙. 굽히고 쳐가지고 아니 근데 그건 진짜 공 뜰 때 진짜 그 에드먼 컷쇼 그 슬로우 모션처럼 진짜 공 들어가서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해설위원들이 다 저는 딱 그걸 쳤을 때는 사실 그냥 잡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저는 근데 저도 뭔가 그래서 좀 마음 나는데 코스가 예. 해설위원께서 너무 하고 높게 떠가지고 점점 멀리 가고 키케랑 파이스가 모아지고 그러니까 그 하는 거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본 그림이야. 보통 그런 그림이 나오면 공이 떨어뜨리죠. 떨어뜨리잖아요. 보통. 그게 제가 그런 상황에서 공 잡은 걸 딱 한 번 본 게 테일러 2017년 테일러 미러키 8년 2018년 챔피언십이잖아요. 7차전. 그 7차전에서 테일러 맞아요. 그 슬라이딩 캐치. 캐치. 예. 좌익수. 그 캐치 말고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안타였어요. 근데 거기서 킥헤든 파이스든 원래 그걸 잡아줄 거라는 기대치가 있는 애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미 키멜 쇼인가 네네네, 나와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키케가 얘기한 건데 마치 그 상황에서 슬로우 모션이 되면서 자기 인생의 주마등이 스쳐가면서 뒤로 돌아가면서 막 부딪혀서 자기가 막 윌리 메이스가 된 것처럼 캐치를 한다고 하는데 안 보였대요. 나중에 말하면 안 보였대. 그래서 파에스는 잡을 수 있는 타구였죠. 그쵸, 지금 다시 중견수가. 돌아봤을 때 키케는 못 잡는 타구예요. 좌익수가 잡을 수 있는 네. 타구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에 지금 돌이켜 봤을 땐 키케는 안 뛰었어도 됐어. 근데 이제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7차전이니까 뛰어갔을 때 사실 파에스가 바디 체킹한 거라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키케가 파에스를 바디 체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파이스가 아니라 에드먼이었으면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수비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못 잡았으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비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디 체킹을 했을 때 그러면 밀려났겠죠. 에드먼이. 파이스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데 에드먼이었으면 쌍방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체구가 좀 작아가지고. 이 승합차와 경차의 충돌인데 에드먼이었으면 경차와 경차라 양쪽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이 이제
좀 단단하니까. 덩치가 큰 애가 SUV 오니까 정도 있어가지고. SUV가 오니까 다행히 이제 한 명은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에드먼이었으면 발목 때문에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키케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유명한 키케가 이야기죠. 부상당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파이스가 딱 잡고 돌아가려는데 형, 키케가 일어나. 누워 있길래 딱 가보니까 야, 일어나 뭐해 하니까 키케가 쌍욕을 하면서 잡았어? 이렇게 했는데 잡았어 하니까 오케이 가자 이러고 갔다. 그때 제가 들은 걸로 키케는 못 그 잡은 공을 줄 못 잡을 줄 알고 그쵸. 월드 시리즈가 끝났다는 그 절망감에 그냥 엎드려 있었는데 파이스가 이제 와서 툭툭 치면서 왜 누워 있냐 공격하러 가야지. 막 욕하면서 야 너 잡았어? 하니까 잡았는데 하니까 오케이 가자 이런 상황이었다. 와. 진짜 그 구회는 초말이 다 영화를 쓰라고 해도 그렇게 그쵸.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로하스 홈런만큼 9회 말 상황이 너무 극적이었다. 극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시리즈가 한 경기에 이렇게 다 일어났다는 게 네. 엄청 신기해요. 막 저는 살면서 이렇게 완투승이라는 단어를 얘기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완투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막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 신기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 역사상 최고의 월드 시리즈 막 최근 기준에서 막 2016년도 나오고 2001년 2001년도 나오고 뭐 많은 분들 2019년도 뽑아주시고 음.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월드 시리즈 포시즌 단일 한 경기를 뽑으라고 하면은 이번 2025 월드 시리즈 7차를 뽑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메이저리그를 거의 10년 넘게 보면서 단일 경기가 이렇게 도파민 터진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야. 이게 팬이 아닌 제3자 입장으로 봐도 정말 그 타고 그 느리게 가는 순간 있잖아요. 그 저는 로하스가 그 송구하는 것도 되게 느리게 보였어요. 그 송구가. 그 홈송구. 네, 홈송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클레멘트 타구가 날아가는 건 날아가는 건데 그 이제 수비수가 따라가는 걸 잡아주잖아요. 좀 왜 이렇게 파이스랑 그 키가 느리게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그리고 막판에 그 9회에는 김영준 해설위원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오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정신 약간 좀 해설이 아니라 그냥 약간 관람할 수 맞아, 있는 맞아요. 느낌이 막 들고. 그래서 아무튼 맞습니다. 9회가 끝났고 10회는 별거 없이. 별거 없이 끝났는데 10회 말에 이제 야마모토가 3자 범퇴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토론토의 유일한 3자 범퇴입니다. 그 아. 경기에서. 그리고 이제 11회에 이제 셰인 비버가 올라왔는데 투아웃을 잘 잡. 이제 로하스랑 오타니는 넘어갔고 그 다음이 스미스였잖아요. 그렇죠. 네. 2번 투아웃을 잘 잡았는데. 투아웃 잡고 슬라이더가 몰렸죠. 슬라이더가 몰려서 또 이제 다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로하스랑 똑같은 위치로 넘어갔거든요. 음. 이게 또 하나가 이게 공을 일화가 잡은 나오고 사람이 공을 잡은 네, 사람이 부자. 부자예요. 그러니까 로하스의 동점 홈런을 잡은 사람은 아들이고 윌 스미스의 역전 홈런을 잡은 사람은 아빠고 그랬던 그분들이 토론토 팬. 토론토 아, 팬이에요. 그래서 공을 잡았을 때 다시 던. 욕을 먹을까봐 다른 공을 던지고 네. 그 공은 숨겨놨대요. 그러니까 그 리액션 다시 경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잡고 좋았다가 두섬 다른 갖고 있는 공을 던지고 그 공들은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흔해요. 메이저리그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역전하고 다시 이제 11월 말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김혜성 선수가 나왔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 저스틴 딘이 나왔고. 게레로가 선두 투자였잖아요. 이루타를. 네, 이루타 딱 치는 거 보고 역시 근데 그 공도 볼이었거든요. 맞아요. 풀 카운트에서 던진 볼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잡아당겨 걷어 올려서 진짜 허리 회전하는 게와 그냥 그 시리즈 게레로는 그냥 약간 진짜 약간 아버지의 장점과 본인의 장점이 합쳐진 그런 약간 진짜 괴수 같은 선수였던 토니 것 구인 같아요. 보는 줄 알았어. 뭐 좀 어떤 의미로 들리시면 작년 스탠튼이 음. 무서웠던 이유가 존에 안 들어가는 공도 그쵸. 다 장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스탠튼 같은 경우는 이제 타구 속도도 높으니까 홈런까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게레로는 타구 속도는 좀 낮지만 어떤 그 나쁜 공에 대처하는 스킬이 맞아요. 이 하드웨어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대호 스타일.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가을 야구에서의 활약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파가 번트 됐잖아요. 좀 그렇게 그쵸. 깔끔한 번트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쵸. 메이저리그에서. 근데 그걸 또 야마모토가 처리를 그러니까 수비를 이렇게 잘해요. 수비 못하는 투수면 처리를 못하는 코스였는데 허둥댈 수 있는 충분히 그쵸. 그 7차전 연장 상황에서는 일본 투수는 일본 투수구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주자 쌓고 볼넷으로 바저에 그쵸. 보이는. 바저를. 그걸 살짝 걸렀다고 봐야죠. 그렇죠. 바저는. 그거는 거기서 바저랑 승부하는 거는 희생 너무 플라이만 바보 쳤어도 같은 경기가 짓이었어요. 끝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커크가 나왔는데 전 커크 선택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바저대 거리고 커크를 고른 건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직전에 일단 사구를 줬다는 게 하나 좀 커크한테 위험한 불안 요소. 불안 요소였는데 근데 거기서 병사를 노린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발이 느리고 발이 느린 타자고 근데 한 방에 있으니까 약간 도박성으로 이제 약간
밑으로 살짝 가라앉는 공이었죠. 재밌는 게 투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에 제 기억에 몸쪽 코스였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 몸쪽이에요. 그 방망이 부러지고 부러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맞췄던 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수가 몸에 맞췄던 타자한테 몸쪽 유인구를 던지기가 스모가 굉장히 잘 힘든데 들어가잖아요. 직구도 아니고 심지어 변화구를 던져야 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진짜 강심장이군 한번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딱 맞는 순간 또 한 번 슬로우 모션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쉬운 코스는 병살 잡기 쉬운 코스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3루에 있었으니까. 이루가 김혜성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김혜성이 사고를 치잖아. 그럼 김혜성도 역적되는 이제 거예요. 역사에 남는데 근데 딱 배츠가 판단을 빨리 하고 또 한 번 판단의 중요성이 나오고 그렇죠. 이제 배츠가 딱 잡고 본인이 직접 진짜. 처리를 하면서 프리먼이 딱 잡고 프리먼이 우승할 때마다 항상 이래요. 애틀랜타 때도 이러더라고. 그리고 배츠는 항상 모자 집어 던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 프리먼이 저도 손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났다. 그러니까 그게 월드 시리즈가 더블 플레이로 끝난 게 1947년인가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78년 만인가? 그때 야마모토가 이제 드디어 끝났다 하얗게 불타 버렸다는 표정을 줬는데 그게 많은 팬들의 표정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정말 진 빠지는 경기였죠. 진짜 팬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수명이 진짜 많이 단축됐을 것 같아요. 보면서 정말로. 저 7차전 이렇게 야마모토가 마무리하면서 끝이 났는데 가을 또-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이제 조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하는 이유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저스라는 팀이 이제 뭐 리그를 망친다는 그런 돈을 많이 쓴다는 거와 별개로 네. 항상 야구 트렌드에서 어떤 걸 시도한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작년 우승도 그렇고 올해 우승도 그렇고 이런 주는 함의들이 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야구를 어떻게 해야 많이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그게 조금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다저스가 우승했다는 상황을 이제 피상적으로만 해석하면 돈 많이 썼고 스타 선수 많이 모았으니까 좋은 로스터로 좋은 우승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저스의 옛날 로스터들 보면 2017년, 2019년, 2021년, 2022년이 지금 로스터보다 훨씬 좋고 밸런스도 잘 맞아요. 이제 홈그라운 선수들도 많고 선발진도 훨씬 안정적이고 불펜까지 되게 탄탄한 팀들이었는데 우승을 못했어요. 물론 그 외에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근데 왜 지금과 그때 결과가 다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포스트시즌 자체에 운이라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도 있지만 그 단기전에서 어떤 식으로 이 로스터를 이 상황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2024년 우승이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건 불펜 야구지만 이 불펜 야구도 단순히 불펜을 중시하는 야구가 아니라 득점에서는 장점을 꾸준히 살리면서 수비력에서 좀 더 이제 활용도를 높여주고 우익수 배츠라든지 이제 이루수와 중견수로 뛰던 에드먼이라든지가 수비적으로 좀 역할을 많이 해줬던 해고요. 그와 다음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저는 포스트시즌이라는 레이스가 결코 단기가 아니다. 한 달 넘는 장기 레이스 동안에 이미 정규 시즌 지쳐 있는 불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보여준 하나의 모델이 2024년 다저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릴 경기 버리면서 그리고 이 선수들의 키플레이어들이 우타자 상대로 스위퍼를 던지는 우투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얼마나 아껴 쓸 것인가. 이게 야구 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3연투는 절대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 2연투는 된다거든요. 근데 이 정규 시즌 다 치르고 포스트 시즌 치르다 보면은 막판 가면 2연투도 힘들어하는 투수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들 특히 나이 많은 투수들한테 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리즈를 역산해 보자 했을 때 2024년 다저스가 굉장히 재밌는 모델이라는 점인데 자 2025년으로 돌아오면 2025년 우승도 피상적으로 보면 선발 야구잖아요. 근데 맞지만 맞지 않다. 결국에 이 선발 쌓아둠으로써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나 예찬 씨나 다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게 에미시안이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발 투수를 불펜 보낸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게 7차전에서만 이 공식이 통했고 이 점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2025년 다저스가 우승한 거는 결국에 이 로스터의 총량을 어떻게 다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거든요. 이 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못하는 선수 치워라, 빼자. 그리고 감독이 하는 일은 이 못한 선수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틀린 게 결국에 이 못하던 선수들 키케 에르난데스라든지 미겔 로하스라든지 그리고 앤디 파이스라든지 결국에 수비에서 제 역할을 했거든요. 이 선수들을 만약 플랜에서 배제했다면은 7차전 승리가 나올 수 없었다. 왜냐?
이 로스터는 한정돼 있는데 이 로스터에서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수를 줄였을 때 막판에 가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스터의 총량을 어디까지 살릴 것이고 어디까지 믿을 것이며 어떤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변화를 줄 것이냐. 전면 변화를 주거나 전면 배제를 시켜버리면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올해 다저스가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포스트 시즌 보면은 의외의 영웅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게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살려두는 확률의 것도 게임이죠. 감독과 구단의 역할이다. 그거를 좀 올해 다저스가 보여준 게 아닌가. 이 스타 군단을 짜더라도 결국에 우승을 이끌어주는 건 조연들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점. 로버츠 감독이 우승하고 샴페인 세리머니 때 이건 우리 모두의 우승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6, 7차전도 다 돌아보면은 저런 어떤 타격에서 부진했던 선수들의 수비 또 중요한 결승타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쌓였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야구를 하라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선수들 로스에 넣은 이상 어떤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 계산들을 최대한 세밀하게 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해보고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배제하는 야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맞아요. 이게 제 네. 올해 야구 월드 시리즈 우승에 대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네. 저도 뭐 워낙 말씀 잘 주셔서 제가 평소에 했던 생각도 그렇고 자주 방송에서 말했던 것도 결이 비슷해서 저도 야구는 항상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뎁스 그리고 그 로스터의 질은 그 확률을 올리는 변수들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뭐 다른 뭐 이런 리캡을 길게 하기보다는 이번에 손상혁 캐스터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되게 좋은 말이었던 게 다저스가 야구를 망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다저스는 그게 아니라 야구의 가장 진심이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다저스는 단지 리그에서 가장 야구를 똑똑하게 하는 팀이고 가장 그 로스터를 꾸리는 방법을 잘 아는 팀이고 가장 그 로스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진심인 팀 그리고 진심인 선수가 모여서 이뤄낸 우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돈은 그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저스의 이런 운영 모델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다저스가 지속 가능한 강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뭐 내년에 3핏이라든지 그 이유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LA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리뷰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까지 LA 다저스 이야기로 꽉 찬 방송이었는데요. 24시즌에 이어 25시즌까지 리핏 우승을 차지한 만큼 팬분들은 이 우승의 기분을 아직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분이 이어지실 것 같은데요. 26시즌의 다저스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KBO도 MLB도 핫한 스토브리그가 진행 중이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야구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I see dead people. What's it on that beat? Go. Aye. Monster on the beat, ho, Debo, any rap nigga, he a freak throw, man down, call like Amber Lambs, tell him breathe, bro, nail a nigga to the cross, he walk around like Tizo. What's up with these jabroni ass niggas trying to see Compton? The industry can hate me, fuck them all and they mama. How many options you really got? I mean, it's too many options. I'm finna pass on this body, I'm John Stockton. Beat your ass and hide the Bible if God watching. Sometimes you gotta pop out and show niggas. Certified boogeyman, I'm the one that up to score with him. Walk him down whole time, I know he got some hoe in him. Pole on him, extort shit, bully the flow on him. Say Drake, I hear you like I'm young. You better not ever go to cell block 1. To any bitch that talk to him and they in love, just make sure you hide your little sister from him. They tell me Chubb's the only one that get your hand-me-downs. And party at the party playing with his nose now. And Baca got a weird case, why is he around? Certified lover boys, certified pedophiles. W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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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p. That fuck him up. W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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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p. I'ma do my stuff. Why you trolling like a bitch, ain't you tired? Tryna strike a chord and it's probably A minor.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You think the Bay gon' let you disrespect Pop, nigga? I think that Oakland show gon' be your last stop, nigga. They cold foul, I don't know why you still pretending. What is the owl? Bird niggas and bird bitches, go. The audience not dumb, shape the stories how you want. Hey Drake, they're not slow. Rabbit hole is still deep, I can go further, I promise. Ain't there something? P-Rest stands for bitchin'. You Malibu most wanted, ain't no love boy, you ball boy. Fresh Gatorade or something. Since 2009, I had this bitch jumping. You niggas will get a wedgie, be flipped over your boxes, or over your foe. The other vaginal option, pussy, nigga better straighten they posture. Got famous all up in contact, might write this with a doctrine. Tell a pop star quit hiding, fuck a caption, won't action. No accident, I'm hands on, he fuck around, get polished. Fucked on Wayne Grow, he was in jail, that's conniving. Then get his face tatted like a bitch apologizing. I'm glad D-Rose came home, y'all didn't deserve him neither. From Alondra down to Central, nigga better not speak on Serena. And your homeboy needs subpoena, that predator moving flocks. That name gotta be registered and placed on neighborhood watch. I lean on you niggas like another line of walk. Yeah, it's all eyes on me and I'ma send it up the pot. Ay, put the roll label on me, I'ma get them dropped. Ay, sweet chin music and I won't pass the ox. Ay, how many stocks do I really have in stock? Ay, 1, 2, 3, 4, 5 plus 5. Ay, devil is a lie, here's 69 God. Ay, freaky ass niggas need to stay their ass inside. Ay, roll their ass up like a fresh pack of Zod. Ay, city is back up, it's a must, we outside. Ay.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Once upon a time, all of us was in chains. Homie still double down, calling us some slaves. Atlanta was the mecca, building railroads and trains. Bear with me for a second, let me put y'all on game. The settlers was using town folk to make them richer. Fast forward 2024, you got the same agenda. You run to Atlanta when you need a check balance.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this the real nigga challenge. You caught Future when you didn't see the club. Ay, what? Lil' baby help you get your lingo up. What? 21 get your false street cred. Thug make you feel like you a slime in your head. Ay, what? Quavo said you can be from Northside. What? 2 Chainz say you good, but he lied. You run to Atlanta when you need a few dollars. No, you not a colleague, you a fucking colonizer. The family matter and the truth of the matter. Here was God's plan to show y'all the liar. He a fan, he a fan, he a fan. He a fan, he a fan, he a freaky ass nigga, he a 69 God. Freaky ass nigga, he a 69 God.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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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for your lif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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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for your life. Freaky ass nigga, he a 69 God. Freaky ass nigga, he a 69 God.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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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for your lif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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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for your life. Let me hear you say OV-ho. OV-ho. Say OV-ho. OV-ho. Then step this way, step that way. Then step this way, step that way. Are you my friend? Are we locked in? Then step this way, step that way. Then step this way, step that way.